몇 년째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어 병원을 찾은 조기순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나지가 않고 또 온몸이 묵직하고 무겁고 근력이 없다 그래야 되나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무슨 염증인지 그런 것도 있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진료 전 간단한 검사부터 진행합니다. 먼저 키와 몸무게를 재는데요. 키 160에 몸무게 64.7. 이어서 혈압을 재보는데요. 무려 15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 결과 체지방률은 38.8%, 근육량은 35.8%에 그치는 상태. 저녁 때 막 맵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파서 잠도 안 오고 이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 야식을 또 제가 또 즐겨 먹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매일 야식을 즐기며 주로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는 조기순 씨. 식습관이 문제인 걸까요? 정밀 검사를 위해 염증 수치와 활성산소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와 동맥경화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체중도 많이 좀 나가시지만 네. 예, 여기 근육은 적고 내장 지방이 100이 넘으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굉장히 많이 내장 지방이 많아요. 50대 평균이 아니라 80세, 한 70대 정도의 평균이 나오거든요. 진짜요? 네. 80대요? 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 다정하고 상냥하신 우리 서희선 교수님께서 화면 안에서는 너무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70대, 80대입니다. 네, 지금 59세이신데 네. 결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내장 비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장 지방은 사실은 나이별 기준치가 있지 않고 절대값이 있고요. 제가 화면으로 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제가 상냥하게 그날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해서 좀 억양이 셌나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 7, 80대라고 말한 것은요. 좀 뒤에 알려드릴 건데 힌트를 드리면 내장 지방은 아니었고 만성 염증과 관계 있는 어떤 수치가 그렇게 많이 높았답니다. 궁금하네요. 그 여기저기 아픈 이유가 만성 염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결과는 나와 있고 서 교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쭉 지켜보시면서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도 보니까요.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만성 염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식단을 보니까요. 특히 그 인스턴트 음식들을 조금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정제당이라든가 전제 탄수화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섭취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성 염증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것 이외에도 특히나 야식을 조금 자주 드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식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위라든가 장이라든가 췌장 같은 것들이 밤에도 잘 쉬지를 못하게 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의 이제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비가 적어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분비 같은 것들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만도 유발할 수 있고 그 비만으로 인한 또 이제 만성 염증 상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 교수님 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그 네. 사례자분은 만성 네. 염증으로 결론이 난 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만성염증 상태가 맞는데요. 사실은 만성염증 진단명 아닌 건 다 아실 거고 어떤 한 가지 딱 꼭 집어 검사로 진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피 검사를 통해서 거의 그런지 알 수 있는 피 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네. 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CRP라고 하는데 이게 예민한 수치인데요. 사실은 급성염증의 의사들은 더 사용하는 검사 수치고 이게 5 이상이면 급성염증이 있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거나 열이 나거나. 하지만 1 이상이면 만성적인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사례자분의 같은 경우 1.9니까 확실히 약간의 만성염증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대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네.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게 활성산소인데 그 양도 정상보다 많이 높아서 이로 인해서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피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선생님 저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만성 염증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게 피 검사로 수치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혈액 검사하신 것처럼요. 전신의 만성 염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혈액 검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다들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실 테니까 그 건강 검진상에 있는 건강 검진 결과표로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중 지질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뭐 중성지방,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뭐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지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혈관에 있는 그 혈관벽, 내피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을 하게 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면서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 경화 같은 것들도 유발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만성 염증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일 경우에는 몸에 만성 염증이 좀 많이 있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성지방까지도 다 영향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성 염증이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뭐 염증 수치 그리고 활성산소량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등등을 확인해 보면 될 텐데 네. 이 외에도 또 뭐 확인해 볼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표 중에 하나 이제 백혈구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과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만성 염증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혈액의 1마이크로리터당 보통 한 4,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어떤 그 백혈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다면은 만성 염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백혈구 중에서 특히 림프구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정상적으로는 전체 백혈구의 한 20%에서 한 4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범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생각 못했네요. 콜레스테롤 수치 생각했는데 네. 백혈구 수치도 이걸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같네요. 우리 권진영 씨 아까 질문이 많다고. 질문.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면 통통할 뿐이지 막 비만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성 그 염증이 염증.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내장 비만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요. 뵙기에 그렇게 약간 통통한 정도 맞으시고요. 실제로 체질량 지수로 비만을 진단을 하잖아요. 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 비만이긴 한데 우리 사례자분은 25.8 아주 경도로 약간 비만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체지방률이 여성은 25% 이상이면 비만인데 엄청나게 많이 넘치셨죠. 네. 근데 이제 지방이 많은데 여기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이제 내장 지방도 단위 면적이 100 이상이면 많은 건데 130이 넘으셨던 이제 아주 많으셨고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 내장 지방 완전 염증 창고예요. 여기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막 뿜어내다 보니까 이 염증 독소들이 옆에 있는 근육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보시면 근육량이 너무 적으시죠. 네. 그래서 이 염증 독소들이 근육을 깎아먹는 겁니다. 분해를 촉진을 하고 게다가 형성을 억제하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 창고가 옆에 있는 근육을 깎아먹는. 이게 그 지방이 많아지는 것과 거의 쌤쌤 비례하게 근육은 깎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체중을 줄이는 것부터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식단도 생각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보통 체중을 줄인다고 하면 이제 결국은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굶는다던가 섭취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몸은 기아 상태로 생각을 하게 돼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만성 염증 상태가 유발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극단적인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칼로리 섭취를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영양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저희의 면역 체계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 이 면역 조절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만성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한 음식들만 먹거나 아니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식단 일단 지중해식 식단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중해식 식단의 구성은 예를 들면 통곡물이라던가 아니면 채소, 과일 그다음에 생선 같은 것들 그리고 올리브유가 충분한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는 건데요. 이런 음식들을 한번 드시면서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식단에 더해서 결국에는 체중 관리의 답은 또 운동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모든 건강의 길은 결국 운동으로 통하네요, 교수님. 네. 네, 완전 명언이십니다. 하지만 운동도 적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들 많이들 젊은 분들 하시는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막 갈아 넣을 듯한 그런 아주 정말 아주 심한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장거리 마라톤을 뛴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운동은 역시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니까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어요. 선을 넘지 마셔야겠죠. 좀 어렵지만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